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자, 3B 마이너스 3A 더하기 2A 마이너스 4B. 그래서 A끼리 먼저 계산하고 B끼리 먼저 계산하니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Y 빼기 Y제곱 빼기 5고요. 마이너스 B는 밑에 동류항 밑에다 쓸게요.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류항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전개한 식에서 xy의 개수와 상수항을 물어봤죠. 자, xy의 개수는 앞에 x에 y를 곱하면 되겠죠? 이때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에는 x를 곱하시면 돼요. 이때도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에 xy를 곱해도 역시 xy가 되겠죠? 이때도 개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네들이 다 동류항이니까 개수를 다 더해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했을 때에만 생깁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다항식 p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가 되도록. 자, 우리는 1차식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p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이 p 마이너스 2가 바로 5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자, 부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을 했더니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해주니 플러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거기에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5가 돼요. 그래서 이 a의 값은 마이너스 8에다가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7, 5가 넘어오니 마이너스 12.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5일 때 다른 한 근을 물어봤죠. 자, 근이라는 거는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대입을 해서 m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m을 주어진 식에 다시 대입하고 인수분해해서 다른 한 근을 구하자. 뭐 이게 정석풀이일 텐데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바로 다른 근을 찾을 거예요. 자, x제곱이니까 x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한 근이 마이너스 5니까 이 상수항 쪽에서 플러스 5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값을 채워야 하는데 얘네들을 곱하고 곱한 것의 합이 바로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5예요. 합이 4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즉 여기 네모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한 근이 바로 구해진 거죠. 자, x-1이라는 인수가 생긴다라는 뜻이니 다른 한 근은 x는 1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근만 찾으면 되죠. 만약에 m의 값을 물어봤다면 m은 바로 상수항들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자, x-y의 제곱. 자, 빼기 3으로 묶어보았더니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빼기 1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x-y를 치환하고 바로 인수분해를 할게요. 자, 10이 2하고 5 한쪽에 마이너스를 해줬더니 합이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x-y에 더하기 2 그리고 x-y에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항상 루트 ab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a, b가 모두 음수일 때, 그리고 루트 a분의 루트 b가 항상 루트 a분의 b인 게 아니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자, 요거를 잘 기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그 특이한 상황들이에요. 둘 다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하고 루트 안에서 두 수를 곱해서 16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인 상황이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생기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합쳐서 마이너스 3분의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는 2i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i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조립제법은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k 자리에 바로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네, 1을 쓰셔야 돼요. x-1을 0으로 하는 x값. 자, 그 다음에 1과 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과 1을 곱해서 이 자리 C 자리에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C는 바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 마이너스 A와 1을 더해서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바로 2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과 3을 곱해서 D를 만들겠죠. 그럼 D는 3이 되고요. 자, 더해서 2가 됐고 1하고 2 곱해서 2. 자, B와 2를 더해서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B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K는 1 맞고요. A는 마이너스 2도 맞고 B는 2가 아니라 B는 3이 되는 거죠. B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C는 1, D는 3 맞네요. 자, 8번 문제는 공식만 외우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변형 공식을 바로 쓸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죠. 8의 제곱 64에서 빼기 2배에 1 곱하니까 그냥 2고 62가 됩니다. 자,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살펴봤더니 x-1이라는 인수들이 반복되니까 x에 1을 넣고 싶고 또 x가 반복되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x에 0을 넣고도 싶고 그 다음에 x-2가 또 반복적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x에 2를 대입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자, x에 1을 대입하면 분홍색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1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우변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c는 1이고요. 이번에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부분이 0이 되니까 두 번째만 값이 남겠죠. 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b가 되고요. 우변에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그래서 b는 0이에요. 자, x에 2를 대입해요. 그러면 녹색 부분이 0이 되니까 맨 앞에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했더니 2 곱하기 1 그냥 a예요. 이거는 4 빼기 4 0 돼버립니다. 그래서 a도 0, b도 0, c도 1이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다항식의 인수가 아닌 걸 물어봤죠. 자, 6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6제곱의 인수분해는 바로 구하는 공식이 없죠. 그러니까 세제곱으로 바꾸든 제곱으로 바꾸든 바꿔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a세제곱의 제곱 빼기 b세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세제곱 공식들은 다 외우고 계시겠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a 마이너스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수를 찾는 거예요. 자, a 빼기 b, a 빼기 b 보이죠?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b 제곱. 보이지 않아요. 답이 아니에요. 라고 답하시면 안 돼요. 자, 각각들도 물론 인수지만 이 인수들의 어떤 곱으로 표현이 된 것도 인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하늘색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곱하게 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인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보이고요.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b제곱은 여기서 뭔가 비슷했는데 뒤에 b제곱의 보가 다르죠? 그러니까 4번이 인수가 아닌 답이 됩니다. 자, 5번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아까 여기 첫 번째 줄에 있었고요.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자, 우리 함수의 교점은요, 바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1은 2x 마이너스 m제곱. 이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이니 바로 어떻게 푼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어가셔야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2배의 n-1의 x. 자, 지금 좌변으로 이항 정리하고 있고요.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n-1의 제곱 빼기 ac. 이 값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자,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 마이너스 1 빼기 m제곱이 0보다 작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m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m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m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2차 함수는 2차 항의 개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려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항상 축의 방정식을 먼저 찾으세요. 자,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때 x-1의 제곱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x는 1. 자, 아니면 2a분의 마이너스 b, 2 곱하기 a, x제곱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는 x의 개수, 마이너스 2 해서 1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아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자,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중요하잖아요. 3보다 마이너스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3을 이렇게 그렸다면 3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니 이 선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3일 때보다 마이너스일 때 더 값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죠. 네, 그러면 최대는 마이너스 2일 때 되고요. 최대는 대문자 m을 쓸게요. 최소는 꼭지점 자체가 되겠네요. 스몰 m을 쓸게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최대값은 바로 f-2가 되네요. 대입하세요. 4 더하기 4 빼기 2 하니까 6이고요. 최소값은 함수값에 1을 대입하는 거죠. f1이에요. 꼭지점의 y좌표고요. 아까 완전제곱식으로 고쳤다면 그거 보고 바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1 대입하시면 돼요. 1-2 빼기 2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최대값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이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죠. 그러면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A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B 더하기 C의 A제곱, 이거는 A에 대한 2차 항이죠. 그 다음에 1차 항은 이렇게 곱했을 때와 이렇게 곱했을 때,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B 더 C의 A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B제곱의 A고요. B제곱의 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 AC 제곱이죠. 근데 마이너스를 앞에 묶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B제곱의 C. BC를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BC로 쓰면 마이너스 BC 묶었으니까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제곱이니까 일단 플러스 C가 되겠죠? 네, 는 0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서 B 더하기 C라는 인수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B 더하기 C로 묶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B 더하기 C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A 마이너스 BC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B하고 C 마이너스 B고 플러스 C니까 자,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A 더하기 C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나 A 더하기 C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빼기 B가 무조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A랑 B랑 같다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이 삼각형은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은요, 고민조차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합, 그리고 곱은 무조건 실수예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은 Z제곱이 실수이면 Z 더하기 1의 제곱도 실수냐? 라고 물어봤죠. 자, Z제곱이 실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Z가 실수이거나 혹은 순허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Z는 A 더하기 BI 이렇게 생겼잖아요. A, B가 실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면 이 Z는 A 이렇게 생긴 실수가 돼요.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자, A가 0일 때 Z는 BI, B가 0이 아니에요. I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순허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이때 Z는 A 더하기 BI,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돼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복소수는 총 이렇게 세 종류예요. 어떻게? 실수거나 순허수거나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거나.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제곱을 해볼까요? 자, 실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요. 실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여전히 실수가 돼요. 근데 이 실수가 0이었으면 0이 되고 0이 아닌 실수였으면 무조건 양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데 0 또는 양의 실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순허수를 제곱하면요. 순허수를 제곱하면 자, BI를 제곱을 해보세요. 그러면 B제곱에 I제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B는 이미 0이 아니었거든요. 아까 순허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B제곱이 0보다 커, 마이너스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되는데 음의 실수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자, A도 B도 0이 아니기 때문에 A 더하기 BI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의 i 그 다음에 더하기 bi의 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a제곱 빼기 b제곱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ab가 모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ab가 0이 아니어서 얘는 i가 무조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했는데 i가 보인다는 건 여전히 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놈은 무조건 실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허수가 된다. 그래서 z제곱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z는 실수였거나 순허수였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z가 실수라면 더하기 1을 해도 실수, 제곱을 해도 실수죠. 하지만 z가 순허수였다면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돼요. 그 수를 제곱하니까 당연히 허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z 플러스 1의 제곱도 실수이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니은복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z제곱이 실수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z가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가 된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보기가 z제곱이 음의 실수다. 방금 확인해 봤잖아요. 음의 실수가 되는 z는 누구밖에 없다. 순허수밖에 없다. z가 순허수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어쨌든 얘는 틀렸어요. 자, 이제 디귿. 자연수 n에 대하여 z 빼기 z 켤레의 2n제곱이 실수이다. 자, 그러면 아까 쌤이 기억에서 z 더하기 z와 z 더하기 z 켤레와 z 곱하기 z 켤레는 무조건 실수. 이건 고민조차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왜 그러냐면 z가 a 더하기 bi, ab는 실수예요. z 켤레는 a-bi 이렇게 되겠죠? 그럼 z 더하기 z 켤레는 2a가 되죠? 그 다음에 z 곱하기 z 켤레는 a제곱 빼기 b제곱에 i제곱해서 플러스 이렇게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무조건 실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 디귿 보기는 빼기가 나와 있죠. 자, z 빼기 z 켤레는 어떻게 될까? 자, a가 사라지고 bi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i 하니까 2b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항상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허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b가 0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z에서 z의 켤레를 뺐어요. 그러면 z 빼기 z 켤레는 순허수가 아니라 0 또는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0 또는 순허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0을 많이 빠뜨리신다고. 맞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0을 넣어봐요. 0의 거듭제곱은 실수가 되고요. 무조건 순허수라면. 자, 순허수라면 어쨌든 2bi의 2n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순허수의 제곱이 아까 뭐였죠? 음의 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2bi의 제곱의 n제곱인데 안에 제곱을 한 이 부분이 음의 실수기 때문에 그거에 n을 곱하면 그냥 음의 실수를 여러 번 곱하니까 여전히 실수겠죠? 네, 계산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자, 지금 하나의 문제를 풀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z제곱이 실수면 z는 실수 또는 순허수다. 그리고 z제곱이 음의 실수면 z는 순허수다. 그리고 z 더하기 z 켤레와 z 곱하기 z 켤레는 무조건 실수고 z 빼기 z 켤레는 0 또는 순허수가 된다. 0 또는 순허수가 된다. 이 부분까지 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2차항의 개수가 a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항상 그 a는 0이 아니다. 먼저 체크해 놓고 가시라고 했어요. 자,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시면 끝나요. 자, 판별식은 2a-1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a-2죠. 얘가 0보다 작다. 4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빼기 4a제곱 더하기 8a가 0보다 작다. 자, 4a제곱은 소거되고요.
4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은 답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5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거 확인되시죠? 자, 포물선이 x축과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포물선이 x축과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네, 그러면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라 그랬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B의 길이가, 요 길이가 2루트 1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차가 2루트 10이 된다. 이 얘기라고요.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더하기 곱하기 외웠던 것처럼 두 근의 차도 외우기로 했어요. 두 근의 차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여기서 조심할 거 절대 이거는 값이지 판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끝나요. 자, 절대값 a 1분의 루트 b제곱 4a제곱에 마이너스 4ac 12a 한 것이 2루트 10이란 얘기죠. 자, 양변 제곱하세요. 4a제곱 마이너스 12a는 40 이렇게 되네요. 자, 4를 나눌게요. a제곱 빼기 3a. 자, 는 10인데 좌변으로 이 양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죠. 자, 2, 5 인수분했더니 a는 마이너스 2 또는 5가 나옵니다. 자, 양수 a의 값을 물어봤네요. 정답은 5.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죠. 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1이에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1이죠. 자, 우리가 두 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으로 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제곱 빼기 두 근의 합의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과 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하시면 되죠? 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죠. 곱은요. 알파 제곱의 베타 제곱이에요. 자, 지수법칙 쓰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x제곱 빼기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이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a였다면 요식 전체에다가 a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우변은 어차피 0이 될 것이고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이 식 그대로. 그래서 비교하시면 돼요. a는 1이고요. b는 1이에요.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는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은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x는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더하기 2 그리고 또 다른 1차식이 x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fx제곱을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몫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4x 더하기 20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x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 fx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fx제곱은 식을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k 그리고 얘는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k에 qx 더하기 4x 더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x에 2를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 제곱하니까 4죠? 4 더하기 2는 6이고 4 더하기 k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더하기 20, 12가 되는 거예요.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주시면 4 더하기 k가 얼마다? 2다. 아이고, 왜 이래? 4 더하기 k가 2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성해 주시면 돼요.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F3은요. 3 대입하세요. 3 대입하니까 5, 3 대입하니까 곱하기 1은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i의 역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자, 얘는 i의 거듭제곱이 4개마다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 i의 역수의 거듭제곱도 4개마다 반복이 돼요. 자, i분의 1은요. 분모 분자에 i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분의 i 해서 마이너스 i가 되고요. i 제곱분의 1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죠. i 세제곱분의 1은 i 제곱분의 1에 i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 해서 플러스 i가 되고요. i 4제곱분의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4개를 더했을 때 0이 되거든요. 근데 그 4개를 더하는 게 꼭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4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중간부터 연속한 4개를 더하기만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의 5제곱분의 1은 i분의 1과 똑같아서 i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더해도 0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속해서 더하고 있기 때문에 총 더하는 게 몇 개인가만 세면 되거든요. 자, i의 1제곱분의 1부터 30제곱분의 1까지가 30개고요. 여기 앞에 1 하나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따져 놓고 할게요. 얘가 30개니까 4개씩 더하면 2개가 남겠죠. 그러면 어차피 연속한 4개씩의 합은 0이 되니까 앞에 2개를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맨 앞에 1부터 해서 1 더하기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i분의 1이 마이너스 i였고요. i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1대 3이 되게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두근의 b가 1대 3이니까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의 근을 내가 알파라고 잡으면 1대 3이니까 다른 근은 3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근을 구했고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알파와 a에 관한 식을 2개 세울 수가 있어요. 알파 더하기 3알파는 두근의 합이니까 a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이 알파하고 a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알파와 3알파를 곱하면 2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4알파는 a 더하기 2가 됐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3알파의 제곱은 2a잖아요. 자, 그럼 이 식을 연립을 할 건데 a가 첫 번째 식에서 a는 4알파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3알파 제곱은 2배에 a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자, 3알파 제곱. 자, 우변의 것을 전개하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마이너스 8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죠? 자, 1, 3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2, 2.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알파는 2이거나 또는 알파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a의 값을 구하고 싶었죠. a는 아까 4알파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어요. 그래서 a의 값이 이제 알파에다가 2를 넣게 되면 4 곱하기 2에서 2를 빼니까 8 빼기 2에서 6이거나 또는 자, 4 곱하기 3분의 2에서 2를 빼자
3분의 8에서 1을 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a의 값은 6이거나 또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상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과 만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 하나와 그 다음에 항상 x축과 만난다는 거예요.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거는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상 x축과 만난다 라는 거는 이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거든요. 방정식의 정확하게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x제곱 마이너스 m-1의 x 더하기 ma-a제곱이 0.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m-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풀게 되면 m제곱 빼기 2m 더하기 1 빼기 4ma 더하기 4a제곱 이렇게 되고요.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m에 대해서 여기 1차항들은 동류항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플러스 2a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 상수항은 4a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얘가 x축과 만난다라는 조건을 쓴 거고요.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지금 부등식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 2차 부등식이죠.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m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을 때 이제 x축이 자, 지금처럼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 파란색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 2번 딱 접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접하는 게 판별식이 0이다. 만나지 않는 게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될 테니, 자, 요 식에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요. 1 더하기 2a의 제곱 빼기 ac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빼기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4a 제곱 소거가 되고요.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됩니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그래프가 그림과 같아요. 이때 hx는 fx-gx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x의 범위가 1과 4 사이일 때 hx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살펴보면 fx는 자, 그림을 따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x축과 2와 5에서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fx는 두근을 2와 5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7이죠? 그래서 빼기 7x 그 다음에 곱이 10. 자,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fx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바로 fx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gx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x축과 0과 5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두분이 0과 5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 5의 x 그 다음에 곱은 0이죠. 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gx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요거 전체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가 되겠네요. 자, 근데 나는 이제 hx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hx는 fx-gx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럼 그냥 방금 구한 거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fx는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 이고요. 빼기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가 되겠죠.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항상. 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요. 자, 축의 방정식이 2a분의 마b 2a가 2고요. 마b 플러스 12가 됐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에서 4까지. 자, 1이 조금 더 멀리 있고요. 4가 가깝습니다. 이거를 따지는 이유는 대칭성 때문에 1에서 높이가 더 4에서보다 높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에서 4까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최대 최소를 말할 거예요. 자, 최대는 1일 때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h1 이것이 최대가 되고요. 다음 최소값은 x가 3일 때 바로 꼭지점에서죠. 그래서 h3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바로 h1과 h3의 합이 되겠네요. 자, h1은 얼마예요? 자, 아까 여기 식 있었죠. hx가. 자, 1을 대입하시면 2-12 더하기 10.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 2, 18 마이너스 12 곱하기 3, 36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 더하기 최대값이 0이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예전에 교육청 기출로 2014년인가 한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우리 마플 교과서 수업했던 거에 424번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제대로 풀어본 다음에 마플 424번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 실수 K에 대하여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1, B1이라 하고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자, 색칠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3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두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2x 더하기 k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알파, 베타, 나머지 하나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C의 좌표는 바로 이 Y는 2x 더하기 K가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의 좌표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들을 다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문제인데 일단 이 오른쪽 C, B1, B의 요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요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B의 Y좌표예요. 그렇다는 거는 X가 베타일 때 Y좌표니까 요 높이는 바로 2 베타 더하기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의 삼각형은 A1에서 A까지가 높이예요. 자, 그러면 이 A좌표는 x가 알파일 때의 y좌표인데 그게 길이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x축 아래에 찍혀 있기 때문에 좌표는 음수거든요. 길이는 항상 양수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알파 더하기 k가 y좌표인데 이거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볼게요. 자, A1C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A1에서 C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를 빼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자, 앞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리고 2알파 더하기 K
네,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C, B, B1의 넓이는 더하기 2분의 1에 자, C에서 B1까지의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고요. 높이는 2베타 더하기 K가 됩니다. 요거의 합이 3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식에서 일단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좀 처리를 해보죠. 얘가 마이너스를 안에다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자, 2분의 1을 묶어낼 수 있죠. K 더하기 2알파가 되고요. 뒤에 2알파 더하기 K랑 똑같아요. 제곱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2분의 K도 2분의 1을 묶어내면 2베타 더하기 K가 되는데 뒤에 똑같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쓸게요. 자, 얘가 6이란 얘기죠. 그래서 K 더하기 2알파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베타의 제곱은 양변에 2를 곱해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알고 있으니 식을 정리를 해줄게요. K제곱 더하면 2K제곱 더하기 4K의 알파 더하기 4K 베타니까 이렇게 묶어내지고요. 더하기 4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것이 12가 되는 거죠.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미리 계산하고 갈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입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대신에는 6마 2K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24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12 이항에서 마 12는 0. 자, 2K 제곱 마이너스 16K 더하기 12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을 나눠서 네, 이렇게 됐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K는 자, 짝수 공식 1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의 제곱 16 빼기 6 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4 플러스 하는 순간 4보다 커지잖아요.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1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